이번 시간에는 진로는 삶의 이정표임을 알아보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과 운동선수의 경력개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진로를 정해서 삶의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배 운동선수의 경력개발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운동선수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운동선수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언젠가는 운동선수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운동선수의 삶 이후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앞으로의 진로 계획과 더불어서 경력 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 운동선수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꿈꾸어 보고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선수 진로 교육은 첫 번째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시작으로 운동선수의 경력 전환, 흥미로운 직업 정보 탐색, 스포츠 관련 자격 정보 찾기, 스포츠 분야 직업의 세계, 그리고 나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 계획과 더불어 경력 개발을 위한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로란 무엇일까요? 진로가 왜 중요할까요? 현재 우리는 운동선수로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보면 불안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직업보다 운동선수는 삶의 전환이 많기 때문인데요. 은퇴에 대한 설계 없이 막연한 미래를 꿈꾸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내 삶이 더 준비가 되고 빛날 수 있는 방법, 진로 설계 과정에 함께할 교육강사 김지영입니다. 저 또한 학생운동 선수 시절을 돌이켜보면 고등학생 때 진로에 관한 고민으로 몹시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훈련을 이겨내는 것보다 어떤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보다 진로에 관한 고민으로 몹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6살에 테니스를 시작해서 오랜 기간 테니스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학생운동 선수 시절에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해보면서 은퇴 이후에는 또 다른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선수 진로 교육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로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함께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한 촬영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촬영장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어제 찾아오는 경로를 미리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내비게이션에 촬영장 주소를 설정해놓고 출발을 했죠. 근데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예상 도착 시간보다 30분 먼저 출발을 했었고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이정표 안내에 따라서 운전을 해서 늦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가 없다면 어떨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파트 안내 이정표와 한라산 등산로 이정표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정표가 없다면 어떠한 곳을 찾아가고자 할 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하겠죠. 그런데 만약 한라산 이정표가 없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 여름에 처음으로 한라산 등반을 했었는데요. 한라산 정상까지 안내되는 이정표를 보면서 체력을 조절하면서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발 1950m를 오를 때까지 안내 이정표를 보면서 쉬어올 곳을 미리 계획할 수 있었고 현재 위치를 안내해주는 이정표 덕분에 남은 거리에 대한 저의 체력을 관리할 수 있었죠. 한라산 정상에 올라서 멋진 백록담을 볼 수 있었던 것도 다 이정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나 또는 진로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로는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무사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한라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먼저 오늘의 일정을 생각해보고 도착지를 잘 찾아오기 위한 준비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로라는 것, 그것 또한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준비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운동선수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운동선수들의 현재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 중, 고, 대학교에서 학생 선수로 등록된 인원이 60여 개 종목 약 10만 명 정도입니다. 10만 명의 학생 선수들은 프로팀 또는 실업팀의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5개의 종목의 프로 선수는 현재 1,700명 정도이고요. 실업 선수도 7,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로 보면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생 선수는 1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가 되지 않는 확률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프로 또는 실업팀 선수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수 현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고민, 학생 선수로서의 고민,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화면에 확인되는 것은 현역 선수로 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조사한 설문의 결과입니다. 경기력 향상에 대해서 고민도 했지만 약 60%가 은퇴 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로라는 것은 어떠한 선택에 앞서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진로라는 것을 미리 준비만 한다면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민은 많지만 미래의 진로나 직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의 경쟁을 이겨내고자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 싶은가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언제쯤일까요? 대학 진학이나 직업선수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한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선수들이 10%의 경쟁을 이겨내고 프로, 실업선수가 되거나 국가대표가 되어도 평생 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그만두는 시기가 30대, 40대인 반면에 직장인은 60대 퇴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운동선수나 직장인 모두 내가 희망하는 은퇴 시기보다 다소 짧지만 운동선수들의 경력 전환은 선수의 부상이라든지 소속팀의 변화 등에 의해서 예상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직장인들보다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전환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먼 미래가 될 수 있겠지만 미래를 준비할 때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미리 경력 전환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만나본 많은 체육인들은 일반 기업에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힘들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운동선수를 하고 싶은가요? 40대, 50대 이후에도 운동선수 생활이 가능할까요? 몸 관리를 잘하고 경기력이 우수해도 언젠가는 모두가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력을 전환해야 할 날이 오겠죠? 그렇다면 경력을 전환한다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가요?
운동선수에게는 고등학생일지라도 경력 전환이라는 단어가 그리 먼 단어가 아닙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 전환 후 선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취업을 위한 준비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해야 합니다. 진로 선택과 경력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저학력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 선수로서 운동과 학업의 병행은 앞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벽 훈련, 오후 훈련, 야간 훈련, 학예, 동계 훈련, 각종 대회 일정들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 선수들의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10년, 20년 후를 그려본다면 꼭 학업이 아니더라도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이 학습력을 포기하지 않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던 시절에는 최저학력제라는 것이 없었고 운동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만 열심히 하던 저는 국제대회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외국 선수 친구들이 대회 참가 중에 경기장에서 마련된 라운지에서 숙제를 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고1 때였는데요. 오전에 경기를 하고 오후 경기를 대기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숙제를 하더라고요. 휴식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2가 되었고 역시 외국 선수들은 선수 휴게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합장에 와서까지 숙제를 하는 친구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었고 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 같은 대회를 뛰면서 경기력의 수준은 비슷한 것 같았는데요. 친구들의 숙제 내용은 제가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었고 영어 구사력 또한 저와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왠지 친구들은 자신감에 넘쳐 보였고요. 그 순간 저는 왠지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학업 수준 또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학년 때 그 친구들의 숙제 내용을 보았을 때는 어려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고3 때 친구들의 숙제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제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자신감을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스스로 나는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모습은 계속 작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바람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운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학습력을 갖추기 위한 도전을 추천합니다. 학습력이라는 것은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것입니다. 학습력을 기르게 된다면 짧게는 최저학력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회 출전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멀리 내다본다면 자격증 또는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스포츠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이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게 된다면 각종 업무들을 쉽게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요. 학생 선수일 때부터 학습력을 길러왔던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중에서 누가 덜 힘들게 배워갈 수 있을까요? 학습력을 키워온 친구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학습력이라는 것을 학교 공부만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교 공부와 함께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서 학습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끝까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부터 훈련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획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메모하는 습관과 하루 훈련을 정리하는 일지를 쓰면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덜 헤매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요.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알고 있는 것은 다음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궁금한 것을 끝까지 알아내고자 도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꿈꾸는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만큼 쉽지 않겠지만 목표를 정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정현 선수를 아시나요? 정현 선수는 2018년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4강에 올랐고 지금도 열심히 투어 생활을 하고 있는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로 교육을 하면 선수들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테니스 선수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현 선수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현 선수를 어떻게 아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정현 선수가 유명해진 것은 4강이라는 대회 결과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센터코트에서 몇만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마치고 온코트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잘한 것이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2017년 같은 대회 호주 오픈에서 정현 선수를 응원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정현 선수는 지금처럼 영어가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외국인 코치와 다른 선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직접 몸소 느끼면서 스스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현 선수는 영어 구사력을 갖추게 되면서 해외 투어 생활에 급속도로 빠르게 적응을 했었고요. 2018년 호주 오픈에서 4강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학습력이라는 것은 꼭 학교 수업만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종목에 필요한 학습력이 있을 겁니다. 학습력을 통해서 선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 없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력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언젠가 경력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럼 선배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를 그만둔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어릴 적부터 오랜 기간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통해 학습한 것을 활용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 지도자부터 경기장에서 여러분의 부상을 관리해 주시고 트레이닝을 담당해 주시는 경기 트레이너도 있고요.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는 스포츠 행정이나 스포츠 마케터라는 그런 직업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체육을 교육하는 선배들과 최근 스포츠 현장에서 역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스포츠 심리 상담사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운동선수로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개척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신체력이 우수하다는 강점을 살려서 소방공무원이 되기도 하고요. 규칙 준수하면 운동선수잖아요. 정의로운 경찰 공무원부터 전술 전략의 능력을 뛰어난 감각을 발전시켜서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자신의 또 다른 능력을 개발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운동선수로서의 삶에 집중하면서도 학습력을 꾸준히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출전한 외국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운동과 학업, 일을 병행하는 선수들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운동 종목도 국적도 다양하지만 이 운동 선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공부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과 학업의 병행을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남들보다 노력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운동에만 집중한다면 당장은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지만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라고 할지라도 평생 운동만 할 수는 없으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바꾸게 된다면 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여러분처럼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음 먹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실천에 노력을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후배들을 만나는 마음으로 학생 선수 시절에 나를 만나는 느낌으로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새로운 경험의 과정이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준비의 시기입니다. 행복한 선수가 되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는 몸이 생명이니 몸 관리 잘하면서 파이팅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프로그램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로는 삶의 이정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이정표가 없다면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매우 많은 혼란과 불확실한 선택으로 인한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초행길에서 나만의 이정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정표를 설정했을 때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훨씬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잘 설정된 이정표가 있다면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의 이정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충실히 매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진로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인생의 목적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과 학업의 병행에 대해서도 정리해봅시다. 운동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력 전환 후 선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취업을 위한 준비는 고등학교 때부터 필요합니다. 또한 학습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저 학력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회 출전에 부담이 덜게 되며 자격증이나 시험에 대비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학습력이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학생 선수일 때부터 학습력을 기른다면 살아가면서 각종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와 훈련을 통해 학습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관련되어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운동과 관련된 분야의 직업으로 경기 트레이너,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 심리 상담사 등에 종사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빅데이터 전문가 등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길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로서의 삶이 아닌 진로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꾸준한 학습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라는 직업은 평생 운동만 할 수 없으며 선수 생활 이후의 삶이나 또 다른 삶을 위한 진로 변경 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훨씬 더 힘겨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생의 위치에서 운동과 학습을 충실히 병행할 때 폭넓은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선수 경력 전환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